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노캔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방송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이제 방송을 장악해가지고 지선, 대선 쫙 저희들 멋대로 가짜 이 왜곡 뉴스는 이제 완전히 전파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머릿속에는 가짜 뉴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뉴스타파 이용해가지고 김만배가 딱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제조해가지고 겨우 0.73%로 우리가 이게 만든 장군인들 아니에요? 한번 맛을 사실은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이 맛에 들어가지고 지금 좌파 언론계를 지금 완전히 양산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지금 이제 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요. 탄핵론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미 어제요. 자, 이 탄핵론을 발의했고요. 근데 이제 탄핵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이 김현 아주 이 악랄한 지금 민주당 의원인데 이 김현희가 말이죠. 별도로 고발 조치까지 하고 났습니다. 모든 법률적인 조치를 다 취해서 하겠지만 요게 바로 뭐냐. 요게 법률로서는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탄핵이 성립하겠습니까? 명백하고 현저한 보호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김홍일 위원장이 법조인인데 법조인이 민주당 좌파 대장동 변호사 등 같이 법조인이 거짓말하고 범행을 저지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탄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방통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방통을 흔들어 제끼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통위도 말이죠. 말하자면 이제 이사. 왜냐하면 이게 박문진 이사, KBS 이사 선임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8월 중 하순서부터. 자, 근데 이걸 막으려고 지금 이제 탄핵을 하는 건데 그렇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싹 다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박문진이고 KBS 간에 이제 EBS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자, 이번 선임 절차에 돌입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말이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방통위 현장에서 또 전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쟁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언론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단순하게 말이죠. 국민의힘과 민주당만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파 언론 단체들 그리고 좌파 언론 단체까지 전부 총출동해서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되면 이제 홍수환 선수가 말이죠. 야, 한마디로 해서 되게 출세했어요. 홍수환 선수가 파나마에 대통령 취임 축하 사절 단장으로 지금 이제 파나마에 파견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나마에서 말이죠. 그야말로 KO 승으로 이긴 홍수환 선수의 전설적인 이야기. 바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 파나마하고는 각별한 그런 인연이 있고 그 당시 다운된 선수는 말이죠. 지금 이제 파나마 정계에 진출해서 또 성공적인 이 폴리티컬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방통위와 관련된 이 내용이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씩. 자, 그러면 민주당이 왜 탄핵을 하려고 하느냐? 외형적으로 핑계를 대고 있어요. 몇 가지 불법이 있다.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왜 탄핵을 하려고 하느냐? 첫째로는 KBS, MBC, 그 다음에 EBS. 여기 이제 이사진이 이제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맨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게 이제 MBC예요. 8월 10일 날 지금 이사가 이제 9명인데 만료되고 KBS 이사진은 8월 30일 날 임기가 만료돼요. 그리고 EBS는 이제 9월 14일 날 만료가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MBC 완전히 민노총 방송이지 않습니까? 민노총 좌파 방송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좌파 방송이 왜 가능하느냐? 바로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기자들이 딱 MBC를 장악하고 있고 박문진 이사장이 두 개예요. 한겨레 출신이잖아요. 권태진.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MBC가 끝까지 왜곡, 조작, 가짜 뉴스를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방송을 갖다가 계속 이 좌파 성향의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선임하는데 이거 지금대로 가면은요. 지금 12명인데 이사를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 요 이사가 말이죠. 지금 이제 9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요. 왜냐하면 이 이사들을 갖다가 전부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민주당 성향의 이사들로 딱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짜 방송하잖아요. 요거 교체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 탄핵에 나선 겁니다. 탄핵에 나서면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가 정지되면 교체를 못하고, 교체를 못하게 되면 현 이사진이 그대로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이 될 때까지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탄핵을 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MBC만 이렇게 이사진이 바뀌느냐? 아니올시다다. KBS도 이사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8월 30일 날인데 KBS는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이사진을 말이죠. 자기네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이제 KBS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사장까지 다 임명이 끝나서 나름대로 KBS는 이제 좌파 방송을 상당히 많이 이제 시정 조치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MBC는 사수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MBC 박문진 이사 요 교체를 최대한으로 늦추려고 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TBS의 경우에는 당연히 TBS 이제 매각 문제, 지금 매각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왜?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안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탄핵을 하겠다라고 밝힌 다섯 가지 이유를 외형적으로 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방통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 2명 체제로 의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 김홍일 위원장도 요거는 불법 요소는 없어. 좀 모양은 안 좋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2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원장 포함 이상인 위원. 왜냐하면 이제 김효재 의원 그만뒀죠. 김현희 그만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이상인하고 김홍일 이 두 사람이 의결 체제를 갖고 있는데, 요게 말하자면 불법이다 이겁니다. 직권남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제 YTN 지분 매각을 결정할 때 심사 기준이 지금 심사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분 매각 결정이 이루어졌다. 유진그룹에서 이걸 인수했잖아요. 요거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방심위에서 특정 언론사를 표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을 방통위원장이 묵인해 줬다. 그래서 이 MBC 벌점이 너무 높아서 MBC가 이제 폐방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이 페널티 점수가 쌓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가 또 하나의 세 번째 이유가 되겠고, 네 번째는 이 방통위가 국회 출석도 제대로 안 하고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는요, TBS의 존폐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데 TBS가 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TBS를 왜 방치하느냐? 요렇게 5개를 탄핵 사유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홍일 위원장이 방통위를 갖다가 하부이제 행정기관이라는 설립 목적을 위배해서 마치 독임제 행정기관처럼 운영하고 있고, 방통위 기능을 갖다가 정상시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피소추자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책무가 있다. 요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이 탄핵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이 계산을 보면은요, 10월 2일 날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게 본회의로 넘겨서 7월 4일 날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지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이미 이상민 탄핵 조치했지 않습니까? 왜냐? 발의가 너무나 쉬워요. 제적 3분의 1. 그러니까 뭐 민주당 171석 플러스 또 이 야당, 군소 야당들 싹 합치면 모든 5개 정당이 전부 탄핵안 발의에 동참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추안이 발의되면 제적 과반수니까 얼마든지 질던 멋대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결을 서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MBC의 경우에는요, 여당 추천이 6명이고 방문진 9명인데 야당 추천이 3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지금 이 권태진 MBC 방문진 할 때는 누가 여당이었어요?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방문진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밀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이 방통위 위원장 탄핵과 관련된 이 외형적인 사유, 그 다음에는 내면적인 정치적인 이유, 요게 딱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법률가들도 무슨 얘기 하느냐? 이게 탄핵이 되겠냐 이겁니다. 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성이 현재야 하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김홍일 위원장이 헌재에서 탄핵 심판될 만큼 위법성이 현저한 그런 일을 했느냐?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묻지마 탄핵을 하는 것은 일단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켜서 야권의 우호적인 현 MBC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전형적인 위력 행사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늘 말이죠. 이 과천 이 방통위
여기에 직접 시위를 하러 갔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요, 우리 여당은 요거 관련 대책위원장이 바로 이상희 의원이에요. 자, 그래서 민주노총 연구방송 장악법 요거 끝내주자. 예, 이거 처리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지금 이제 공영방송 입들막, 예, 도둑심의 중단하라. 요렇게 해서 지금 방통의 탄핵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이러한 이 상황에 관해서 지금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 한쪽으로는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사임시키고 탄핵을 처리하고 다른 한쪽으로는요. 방송상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최민희가 말이죠. 일사불란하게 방송상법을 의결해서 이 법사위로 넘겼고 법사위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이거를 다 처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회의로 넘겼고요. 지금 민주당의 계산에 의하면 김홍일 위원장 탄핵하고 똑같은 일정으로 이번 국회에서 전부 다 통과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정립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탄핵, 그 다음에 방통 3법, 방송 3법, 그 다음에는 이제 방통위법도 개정안을 내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세 갈래로 지금 이제 이 정부 여당을 압박하면서 이 좌파 성향의 방송계를 그대로 밀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뭐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직권남용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 방송사법, 그 다음에 이제 방통위법 개정하는 거, 요거를 이제 이 강력히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통위가 말이죠. 이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어제 이미 홈페이지에다가요. 오늘 오전 10시에 KBS하고 박문진, EBS 이번 선임 계획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요거 이제 오전에 전부 다가 이 선임 가결 조치가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요. 지금 이제 이 탄핵을 하기 전에 직무정지가 되기 전에 이 김홍일 위원장이 일사불란하게 이런 야당의 책동에 맞서서 이사 교체안을 의결했고 이제 작업에 들어가는 거고 말이죠. 그래서 6월 10, 오늘이 이제 28일이잖아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KBS하고 MBS 요 이사 요거를 갖다가 이제 공모 단계로 돌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우리 이제 방통위에서는 아주 투명하게 지금 공모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국민 참여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국민분들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도 접수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확고하게 민주당의 탄핵 그리고 집권당의 형사 고발 이런 거에 맞서서 우리가 이제 법에 맞게 지금 이제 관련 대응 조치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아주 집요하게 지금 이 좌파 성향의 MBC, 그야말로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MBC를 그대로 몰고 가려고 하는 요 기도를 약화시키자 계속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이상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미디어 특위 위원장인데 MBC는 특정 정파에 선동돼서 공정을 팔아먹고 방송을 팔아먹었다. MBC는 정파의 전유물이 된 지 오래다. 이러한 이 회견을 오늘 가졌습니다. 야당도 당연히 탄핵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MBC 왜 장악하려고 하느냐. 요런 이제 비판의 이 성명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박찬대도 오늘 최고위에서 김 위원장이 방송장악 쿠데타를 기도하고 있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싹 교체하고 KBS에 이어서 MBC와 EBS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방송 장악 쿠데타 시도다. 요렇게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완전히 이 법률 소송전, 그리고 이제 탄핵전으로 돌입하고 있는데, 아이고, 탄핵으로 가면 무조건 오고 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방송상법의 강행 통과, 그리고 탄핵의 추진, 그리고 별도로 김현희가 또 고발 조치. 야, 이 2중, 3중의 말하면 공격 태세를 지금 하고 있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이죠. 이 대언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이 방송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말이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민주당의 이 파행적인, 이런 이 입장, 그리고 이제 이 성명전, 그리고 선전선동, 여기에 의연히 우리가 맞서야 될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이제 최민희도 이럴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최민희 김우현장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불법 이인 시민을 당장 멈추고 국민의 부름인 탄핵소추와 심판을 받아들여라. 강행한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요. TBS 매각 이슈도 탄핵 국면 이후 또는 새로운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에 아주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왜냐? 지금 이제 서울시는요, 이달부터 이제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TBS가 민간 매각 용역사를 선정해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TBS 매각을 하려면요, 우선 회사를 영리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일부 이제 종편가고 이제 신문사에서 인수할 의향을 갖고 있는데요. 250명에 달하는 직원 고용 승계 문제, 그리고 라디오 채널에서 상업 광고를 허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여당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그 다음에는 이제 보수 성향의 MBC 3노조, 이런, 그 다음에 공원연, 이런 데서 이 소추안 발의를 갖다가 강력히 규탄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근거로 해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갖다가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를 갖다가 진심으로 해결할 뜻이 있다면 지금 바로 민주당 추천목 방송통신 후보를 의원 후보를 추천하면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MBC 제3도조도요. 민주당의 이번 탄핵소추가 국민의 방송 MBC 대주주 교체를 인위적으로 막는 방송 개입자 권력 낭용임을 자각하고 반복되는 탄핵 풍차 돌리기 횡포를 중단하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전원연을 비롯한 6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로 구성되는 언론 장악 저지 공동행동, 여기에서 오늘 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여기에서도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아래 대한민국 공영방송 전체를 무릎 꿇려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것이냐. 불법이 명백한 2인 체제 아래 사행되는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원천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박찬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송 장악 쿠데타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박찬대가 말이죠.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이거 비밀 군사 작전 하듯이 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강도가 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경찰이 출동하려 하니까 아예 불까지 지르겠다고 나선 거가 뭐가 다르냐.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폭거다. 야, 박찬대 참 말하는 거 보면 무식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언론단체와 언론시민단체하고 좌파 언론 이 시민단체 간의 충돌이 다방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제 이 홍수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홍수환 선수가 말이죠. 아주 중요한 그야말로 일정을 갖게 됩니다. 대통령의 특사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홍수환 선수는 한국건축위원회 명예회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특사로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 7월 2일 예정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죠. 관계 강화. 그래서 우리 경축 특사단은 이번 취임식 참석 계획에 파나마 고위 인사면담, 동포간담회, 그리고 기업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인데 파나마 위주는요. 1977년도 뉴 파나마 체육관에서 열렸던 WBA 주니어 페더급 초대 타이틀전에서 액토르 카라스키아를 만나서 KO 패로 우리가 이겼어요. 본래는 2라운드에서 이 카라스키아의 4번이나 다운돼서 질 것 같았었는데 옷도 있으면 다시 일어나가지고 3라운드에서 왼트론 레프트 훅을 날리면서 역전 KO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스키아는 홍수환한테 패한 이후로 내리막길을 쭉 걸었는데 81년도에
복싱 글러브를 벗고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파나마에서요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역임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선 때 말이죠. 윤 대통령한테 이 복싱 글러브를 선물할 정도로 친윤 입장에서 대선을 쏘았고, 근데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난 3월 달에 자유통일당에 입당해서 자유통일당을 지지한 바 있어요. 예. 자, 그런 이 정치 소양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이 민당의 이런 못된 버릇, 이번 기회에 완전히 싹 다 잘라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